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직무정지에 대한 논의, 총리부터 수사해야 한다.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 어제 하루 동안 정치권을 장식한 말들입니다. 내일이 세월호 1주년입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세월호는 없고 리스트만 남았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싼 의혹들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비타 500박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4년 4.24 재선거를 앞둔 시점인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당시 이완구 후보 부여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성완종 회장이 차에서 이 비타 500박스를 들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는 고 성완종 전 회장 측근의 증언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완구 총리,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성 전 회장이 선거사무소에 다녀간 것은 기억 못한다. 한 분이 근거 없이 말한 건데 막중한 자리를 사퇴할 수 없다. 총리부터 수사를 받겠다.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완구 총리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완구 총리에 대한 여당의 입장도 보다 확실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직무정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나 총리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을 보면 새누리당이 이제는 이완구 총리에 대한 거취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라는 그런 수순에 들어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호는 없고 리스트만 남은 대한민국.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될지 국민들은 초조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 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완구 총리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최소한 저한테는 잔인한 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럴만하죠. 충분히 그렇죠. 저도 정신이 없어요. 지금 네? 이 뉴스가 이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오늘 아침에 참 특이한 현상인데요. 예. 그 포털 사이트에 보면 실시간 검색어가 뜨잖아요. 예. 1위가 예. 오늘 새벽에 엠바고입니다. 엠바고. 전 엠바고가 실검 1위는 처음 봤어요. 무슨 엠바고 얘기하는 그 거예요? 보니까 경향신문에서 오늘 아침 조간 예. 이 종이신문이 찍혀 나올 때까지 예. 엠바고를 걸었다가 예. 이제 풀린 거죠. 예. 그래서 헤드라인이 뭔가 봤더니 이제 바로 그 사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3.5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2013년 재보선 때 성 전 회장에게 3천만 원 카피를 받았다는 말씀하시고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카피도 말씀 안 하시고 막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오늘 신기했어요. 근데 엠바고가 오늘 카피는 아니고요. 예. 오늘 카피는 이제 6자 한자어인데요. 예. 육자 성어라고 할까요?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인데 쉽습니다. 길어 보이지만 사, 제갈, 주, 생, 중달. 이게 쉬워요 지금. 예, 이게 나 하나도 알고 보면 쉬워요. 모르겠는데. 사제갈, 예. 죽은 제갈량이, 제갈 공명이 예. 도망가게 했다. 생중달을 살아있는 중달을. 네, 살아있는 사마중달, 사마의, 사마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이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의를 도망가게 했다. 이게 유명한 의미의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고사성어인데요. 신문 헤드라인 섬뜩합니다. 오늘 보시면 망자와의 진실 게임.
사면초가 몰린 이완구 총리 이런 식의 헤드라인들인데요. 저는 지난해 그 유병헌 회장 사태도 막 생각이 나고요. 미스테리 추리극이 재현되는 상황 아니냐. 지금 진실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경향신문 말씀하시다 계속하세요. 그래서 예, 오늘 예. 엠바고가 뭔가 봤더니 예. 이 아주 구체적으로 3천만 원을 지난 재보선 때 2013년 재보선 때 예. 제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나왔었고요. 예. 이 내용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바로 이제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 30분 그래서 이게 또 44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완구 부여 선거사무소에 성전 회장 측이 차에서 비타 500박스를 꺼내서 이완구 총리에게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된 거고요. 예. 기사에 따르면 성전 회장이 이완구 총리와 1시간 정도 직접 만난 후에 박스를 놓고 나갔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예. 이완구 총리는 이제 다녀간 것 기억 못한다. 이제 이런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 진실 공방으로 이제 계속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점점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제 백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구체적인 얘기가 백업이 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비타 500 박스가 뭐 이것도 들어갔는지 진짜 비타 주장이니까요. 500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그건 그렇죠. 사실은. 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시대가 바뀌어서 이게 옛날에는 바카스 뭐 이런 거 요즘 비타 500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맞습니다. 열어서 어제 뭐 오후 1시 25분. 직무정지 뭐 논의도 지금 했다라는. 사퇴. 근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뭐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짓지 못했다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적 근거가 없는 얘기를 논의했다는 사실 자체.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총리부터 수사해야 한다. 뭐 네. 이런 얘기. 이게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강경 모드로 가는 예. 것 아닌가라는 그래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어제 다니다가 이제 예. 속보가 요즘 계속 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속보를 보니까 검찰 발표가 예. 수사는 수사 논리에 따라 원칙대로 하겠다. 예. 그래서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왜 속보지 이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완구 총리 입장이 또 나왔죠. 뭐냐면 이 당에서 예. 총리 먼저 수사해라.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다. 서운하지 않다. 나부터 수사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속보가 좀 깜짝 놀란 얘기인데요. 정면 돌파 의지는 알겠는데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온다면 목숨을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목숨을 합니다. 내놓겠다. 네, 극단적인 입장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만큼 억울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동정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검찰이 진위를 가려야 하는 상황에서 수사 먼저 해달라 그랬으면 됐지 총리로서 너무 경솔한 발언 아니냐. 이게 사실은 성전 회장의 자살극에서 비롯되어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진짜 맞아요. 목숨 목숨 운운한 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목숨을 쉽게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일이 세월호 참사 일주기인데 그렇습니다. 이 비판 여론이 또 동정 여론과 충돌하고 있는 근데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완구 총리가 진짜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진짜 억울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실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줘야 된다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부터 수사해라. 그랬더니 수사는 수사 논리대로 한다. 맞습니다. 그죠? 원칙대로 한다. 예, 원칙대로 수사 논리대로 한다. 지금 그 얘기인데 어쨌든 참 그러니까 이게 이게- 검찰은 그냥 법적 논리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게 네. 마땅하다고 보고 근데 또 이제 여당을 포함한 야당도 그렇고 정치권은 정치적인 논리로 이 민심을 다잡아야 되니까 뭔가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검찰의 또 뭐 이게 압력이 혼란을 초래하면 안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 여당의 입장은 그 누구라도 성역 없이 해달라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미 지금 이 악재를 빨리 풀지 않으면 전국에 블랙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치권에서는 지금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가동된 지 며칠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가장 도마에 먼저 오르고 있는 인물은 홍준표 경남지사거든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돈을 전달한 중간 전달자가 이게 특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바로 윤모 씨인데 이 윤모 씨가 뭐 이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라고 알려졌지만 어쨌든 검찰은 이 윤모 씨부터 우선 소환 조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 속도는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벌써부터 특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저는 이 특검합시다. 사건에 네. 대해서 늦게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 여당 최고위원회 끝나고 나서 유승민 대표가 기자회견할 때 야당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특검 받겠다. 맞습니다. 야당이 요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첫날은 야당이 특검하자라고 요구했다가 둘째 날부터는 특검 얘기가 쑥 들어갔었거든요. 검찰 수사 지켜보고 네.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이제 야당도 같이 뭐 예를 들면 2012년 대선 자금 수사로 칼날 끝이 겨눠지고 있다. 그랬더니 사실 이제 김무성 대표는 여야 모두 그럼 대선 자금 조사하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이 격렬한 반응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슬슬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제 새로 설치된 것이 상설특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상설특검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될 것인가 하는 또 이제 이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상설특검만이 아니어도 지금까지 특검은 1999년에 이제 도입된 이후에 예. 11차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특별검사는 고검장급 대우를 받고요. 그리고 90일 동안 검사 5명, 공무원 30명 규모의 인력을 지원받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별개로 5명의 특별검사보 또 30명 내외의 특별수사관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특검은 좀 이 용두사미가 많아서 무용론이 예. 나오고 있던 것도 사실이라 과연 특검이 오르냐 지금 특별수사팀을 전폭 지원하는 게 오르냐 또 이게 쌍갈래로 갈리는 이제 여론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고 성완종 전 회장의 그 자살로 불거진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이게 진짜 갈수록 좀 일파만파죠. 예, 일파만파로 되고 있고 거의 모든 매체가 경향신문은 오늘 전체 녹취록을 검찰에 이제 제출할 상황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녹취록이 어쨌든 이 수사팀으로 전달이 된다고 하는데 계속 경향은 이걸 뭐 30면을 할애하란 말이냐 이런 또 항의를 했으니까 쪼개서 내겠죠. 일정 기간 동안. 예. 근데 모든 매체가 다 이 사건을 파고 있어서 여기저기서 단독 특종 터져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이 비망록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이미 나왔었는데 뭐 일간지 네. 중앙일보가 어제 아침에 보도를 했죠. 그렇죠. 또 예. 이제 이 전 부사장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경남 기업을 날릴 수 있다는 USB 언급도 있고 그랬는데요. 이런 자료들이 속속 찾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신빙성이 있는 자료들인지를 일단은 검찰이 검증해야죠. 검증을 해야 맞습니다. 되고 어쨌든 그 검찰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신속하게 국민들의 딴 거는 좀 신속하게 얘기 많이 그렇죠. 해주잖아요. 이거 상황을 이런 좀 문제야말로 좀 정리해줘야죠. 신속하게 또 좀 해줘야지 이게 자꾸 떠도는 얘기들이 너무 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까 처음에 망자와의 진실 게임 예. 사면 초과가 된 이완구 총리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제 모 매체의 단독 보도를 이제 인용을 하면 뭐 입수된 성완종 다이어리 또 이제 성완종 다이어리가 등장을 예. 했는데요. 이 총리가 의원 재직 시절부터 지난달까지 20개월간 이 총리와 성 회장이 만났다는 기록이 23회 등장한다. 그건 JTBC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게 평균으로 잡아도 매월 한 회 이상 20개월을 20번 넘게 만났다는 거잖아요. 예. 그동안 이야기된 게 이완구 총리가 친한 사이가 아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방어선을 치셨었는데 예. 근데 이 정도 만났는데 안 친하다면 어느 정도 근데 만나야 친한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단독 거죠.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고 입증이 된다면 근데 이제 또 사실 주위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완구 총리가 사실상 고 성완종 전 회장은 그렇게 막 친하고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는 또 네. 주위의 증언도 나오고 해서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충청 지역에서 또 예. 경쟁 관계였다. 뭐 이런 이제 전언도 하여간 뭐 있고요. 별 얘기 다 있고. 그리고 이제 32억의 향방이 들어있는 USB는 어쨌든 이제 확보된 것 같습니다. 검찰이 뭐 확보했다라는 네, 보도도 네. 나오고 있고. 그러면 자금 추적에 예. 한 가지 이제 근거가 등장을 한 거죠. 그러고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 처음처럼 막막함은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사의 막막함. 맞습니다. 뭐 경남기업 관계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전달자도 있고 본 네. 사람도 있고 근데 참 보면 기억력들이 좋으세요. 좋으세요. 예. 상 전 회장 측근분들도 여러 분 대단하세요. 나오시는데 연세가 예, 예. 있으신데 기억력이 이분들도 대단하시다고. 아이고 성 회장이 생전에 또 얼마나 이제 인심을 쌓으셨는지 나름 성 회장은 강직한 사람이고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자살을 둘러싸고 육성 녹취한
인터뷰가 맞다. 뭐 이런 분도 나오시고요. 근데 어쨌든 모든 건 주관성의 충돌이기 때문에 2013년 4월 4일 날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안 뭐 기억 납니다. 안 나죠? 저도 안 납니다. 나거든요. 근데 와, 그 시간까지 이렇게 딱 4시가 조금 4시 원래 4시 30분에 약속을 했는데 맞습니다. 좀 일찍 도착해서 4시 조금 지나서 들어갔다. 이런 증언 나오는 거 보면 기억력이 생생하죠.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어떤 뉴스 또 하나 다른 뉴스 좀 있나요? 이거 지금 내일 세월호 참사 1주기입니다. 예. 지금 연일 성완종 미스테리에 세월호 추모 분위기도 묻혀 있는 것 아닌가 예. 우려는 되는데요. 14일 밤 바로 지난 밤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면서 이게 거의 불시착하는 상황인데요. 승객들이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불행 중 다행은 사망자가 없다는 거고요. 음. 중경상 부상자 18명이 발생했는데 일본인이 우선 많이 탑승했고요. 중국인, 한국인 등 승객 73명, 승무원 8명, 81명이 탑승했는데 그나마 이제 천만다행인데요. 동체 뒷부분이 지상 설비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돼서 해당 히로시마 공항 활주로는 지금 폐쇄돼 있는데 그렇군요. 사건 조사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안전사고 계속 터지는데요. 안전에 안전.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최고위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 대해서는 잠시 후 3부에서 우리가 인터뷰가 새누리당 있으시군요. 김용우 대변인과 인터뷰가 궁금합니다. 있으니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죠.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듣고 계실까요? 오늘 미묘한 노래 틀어드릴게요. 예. 이게 미스테리 말씀드렸는데 예. 총리가 프라임 미니스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프라임 미스테리라고 불리는데 미스터 리라는 노래 한번 들으시죠. 옛날에 그러고 보니까 네. 이완구 총리가 한때 2PM 그렇죠. 이렇게 불려졌어요. 맞습니다. 이완구의 2자 2PM 프라임 미니스터. 그렇죠. 그래 2PM으로 불린 적이 네, 있었는데. 미스터 리가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박지윤 씨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4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어떤 음악도 아무 말도 없어도 향긋한 바람 소리에 모닥불 타는 소리만으로도 이렇게 로맨틱하다는 걸 모르고 살 뻔했다. 첫 캠핑이 선물한 뜻밖의 세상. 대한민국 캠핑 넘버원 코베아.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명품남녀의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명품남녀 참 오래도 써먹는다고요? 네, 한 30만 년 정도 더 해먹으려고요. 그런데 30만 년 전 구석기 시대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경기도 연천군에서 제23회 연천 구석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명품 자녀들에게는 놀이와 체험을 통한 역사 교육의 기회. 데이트 장소를 찾는 명품 남녀들에겐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명품 중에 명품 연천 구석기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4인 가족 바비큐 체험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네, 3시간째 운전 중인 김 기사님. 가장 힘든 시간대로 접어드는데요. 도로 사정까지 어려운 지금 많이 지쳐 보입니다.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우황청심원을 단지 제품으로 생각했다면 반세기 최씨 고집도 귀한 약재에 대한 철학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우황청심원이 꼭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반세기 최씨 고집 광동 우황청심원 광동제약.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내일로 꼭 1년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을 장식하는 것은 세월호가 아니라 리스트입니다. 정말 서글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당시의 아픔과 충격 정말 너무너무 컸었죠. 특히 항상 한창 이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친구와 선생님을 잃은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지난 1년 어땠을지 우리 사회는 정말 걱정을 해줬어야 했습니다. 현재 단원고에는 마음건강센터가 설치돼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마음의 상처를 돌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단원고 마음건강센터 김은지 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마음건강센터 일단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 마음건강센터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단원고등학교의 구성원들, 학생, 부모, 교사들의 심리 치유를 이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예, 학교라는 안에 이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 치유 외에도 학교가 이제 배움의 터로서 다시 건강한 공동체로서 회복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것이 찾아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찾아가서 전체 학생들의 대상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네, 학생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일단 생존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동안 이제 전반적으로 종합 심리 검사와 부모를 불러서 하는 이제 양육 평가와 그리고 교사들한테도 이제 정보를 얻어서 학생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정신과적인 진단이나 증상 외에도 이 학생의 장점이 뭔지 어떤 것을 도와주면 학생이 좀 더 잘 지낼 수 있는지 이제 평가하고 판단을 내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 이후에 학생들과 함께 이제 치료 계획을 설명하고 동의한 경우에는 이제 심리치료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심리치료가 당장 많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면서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단원고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생존 네네네. 학생들 말고도 그러니까 그 수학여행 갔던 학생들의 뭐 이 상급 3학년 학생들도 당시 3학년 그리고 당시 1학년 그죠? 특히 1학년 학생들은 아직 학교에 분명히 다니고 있을 텐데 그죠? 이런 학생들에 대한 심리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친구들에 대해 심치료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그 루트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담임교사나 이제 상담교사가 이렇게 저한테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학생이나 부모 자체가 저한테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1년에 한 2차례 정도 그 정서 선별 검사 이런 걸 하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위험군이나 고위험군으로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의뢰를 받고 정서 선별 검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학생에게 다가간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1학년 학생들, 당시 1학년 학생들이요. 그리고 생존 학생들, 이번에 고3일 텐데 지금. 그죠?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받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만큼 다들 이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관심 있으신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렇게 단원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 생존 학생들만 해도 이제 75명의 학생이고, 사실 75명의 청소년이라고 하는 거는 다 각자 다른 그런 환경과 각자 다른 이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4월이 되면서 일주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뭐 당연하게도 기념일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하면서 친구들 생각이 더 많이 난다든지 집중력이 더 많이 저하된다든지 이제 잠을 더 못 잔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잔다. 예?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좀 우리가 얘기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한 학생이 많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많다라는 이제 말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기념일 반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증상이 더 심화되는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생존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상당히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요. 예?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치유된 학생들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죠. 그거는 학생 개인마다 다른데요. 글쎄요. 당연히 개인마다 네네네네. 다르겠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좋아진 학생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 일부라는 게 퍼센테이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지금처럼 일주기 기념일 반응이 있거나 이럴 때에는 이제 좋아진 친구보다는 이제 좋아졌다가도 나빠진다든지 아니면 계속 회복이 더딘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저희 사회가 이제 세월호에 관련해서 이슈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아이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때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심리적인 어려움이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이제 좀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을 때에는 이제 그럴 때에는 조금 더 아이들이 내가 앞으로 뭘 할지를 생각한다든지 교우 관계가 좀 더 좋아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저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보통의 병원에서 이제 어떤 단일한 사고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거나 우울감이 생겨나 불안감이 생겨서 그 경과를 지켜보는 것과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달라서 이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완전히 치유가 됐다 이렇게 물론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네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야지 어느 정도 좀 치유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경과가 아주 긍정적인 질환은 아닙니다. 네, 우울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의 경우는 한 9개월 정도 지나면 우울장애 에피소드가 이제 한번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재발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불안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으면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 차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재발하기가 쉬운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이제 환경적인 조정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다시 오거나 아니면 다시 비슷한 상황에 노출되거나 할 때 예전에 있었던 증상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주 흔히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스트레스를 가급적 줄이도록 하고 꾸준히 관심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분위기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학생들의 어떤 그런 고통을 좀 더 줄여주기 위해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고 당시의 충격, 아픔도 있겠지만 이후에 들려오는 이 사회적인 여러 분위기 이 세월호 문제를 그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진영 논리식으로 접근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결국 학생들의 상태를 더 나쁘게 하거나 빨리 회복되는데 회복을 지연시키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걸 마치
이렇게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뭐 이 친구랑 싸우고 집에 왔는데 담임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하시고 나는 너무 속상해서 부모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데 부모님이 이제 두 분이서 네가 잘했네, 네가 못 키웠네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마음이 더 불안하고 왜 나를 안 도와주나 하는 슬픈 마음이 들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하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 마음 한켠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에서 이 문제를 잘 합의를 이루어서 해결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갈등이 조장되고 계속 이슈화되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는 아이들 마음을 더 무력하게 만들고 더 세상이 이제 내가 앞으로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무력감들을 조금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사실 뭐 남의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학생들이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뭐 어디든 갈등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고요. 그거를 통해서 또 근데 그 연관되지 말아야 돼. 상관이 없는 부분에 갈등이 상관이 있게끔 자꾸 보이게끔 하는 게 문제죠. 이게 무슨 진영의 문제입니까, 사실?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 우리가 그 아이들이나 세월호 피해자들을 이제 그 존중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잊지 않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이 사람들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어쨌든 좀 빨리 치료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일단 이 생존한 학생들 생존한 만큼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귀중한 존재로서 커 나가야 될 텐데 빨리 정말 완치가 되고 빨리 치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뚜렷하게 도와줄 수도 없는 것 같은, 도와줄 것도 없는 것 같아서 무기력함에 빠지는데 하루빨리 치유가 돼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단원고 마음건강센터 김은지 센터장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는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1년 새 많이 올랐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요. 지금 우리 사회 뭐 성 전 회장 리스트도 있고 또 곧 세월호 일주기도 오지 않습니까? 예, 내일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주식과 부동산은 또 이런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굉장히 지금 화랑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거의 1년 새 12% 정도나 올랐다 이런 겁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나오는 그게 지금 평당 2,019만 원 정도 하는데요. 특히 보니까 도심권, 뭐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종로구 이런 쪽은 거의 한 작년 대비 37% 급증을 해서 최근에 분양 시장, 뭐 분양 아파트들 경쟁률 뜨겁다 하는데 그것을 또 방증하는 그런 결과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 지 없는 상태죠. 이달부터 폐지됐죠, 이제. 그렇죠. 예. 그럼 더 오르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더 오르냐 마냐는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되면서 이제 4월 이후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 매물 물량이 이제 쏟아집니다. 그래서 올 4월부터 거의 한 16,300가구 정도가 분양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럼 이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인가? 여기서는 좀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미 꽤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린다면은 이제 미분양이라는 또 위험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내부를 뚫어다 보면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이 많아서 기존의 조합원들은 이게 참 역설적인 건데 일반 이 조합원들한테 주는 이 분양가가 올라야지 기존 조합원들의 부담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미분양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들을 더 높이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근데 게다가 지금 거래가 이미 터진 상태라서 또 이렇게 분양가를 어느 정도 올려도
또 수요는 붙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자칫하면은 분양가보다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는 사람 위험이, 입장에서부터 그런 위험이 크죠. 이게 뭐 이해해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오르는 게 또 있어요. 코스피가 올랐네요. 2,100포인트. 네, 제가 뭐 연초부터 2,100포인트를 깨냐 마냐 이게 예. 주식시장의 갈림길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어제 보면 쉽게 깨버렸습니다. 이게 3년 8개월 만에 2,100선 돌파한 건데요. 어제 0.61% 올라서 2,111.72포인트가 됐습니다. 이게 언제 2,100이라는 걸 봤냐면은 2011년 8월 2일 날 미국 신용등급 강등됐던 날 기억하십니까? 아, 그 예, S&P가 예. 강등 쳤을 때 막 주식시장 폭락하고 막 사람들 그때 당시 낮술 먹고 막 그런 아주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막 8월 한 달만 예. 10% 폭락하고 그때 2,100을 보고 이제 거의 4년여 만에 보게 된 건데 예. 그것도 연초 이후로 오른 상승폭을 보면은 10.4%. 그러니까 시장이 10.3% 올랐으니까 상당히 오른 거고요. 종목별로는 지금 30%, 40%, 50% 오른 것 종목들 아주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 분명히 듭니다. 지금 백화점 매출도 안 좋다고 하고 경기도 어렵고 소비도 안 좋고 디플레 우려도 있는데 주식시장은 왜 오르지? 딱 하나입니다. 유동성. 이 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이 주식시장으로 그나마 은행금리보다 높지 않겠느냐 몰리고 있는 건데요. 그 유럽 쪽에서 양쪽 하나 하면서 이 돈도 왔고 국내 자금도 이 단기 부동 자금이요. 상당수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앞으로가 또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아니에요? 앞서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런데 그 유동성으로 이렇게 밀게 되면은 실은 좀 과도한 상승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2,100 올랐으니까 여기서 좀 멈칫하지 않겠느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2,200선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거라고 보고요. 물론 뭐 오늘 하락하고 등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근데 그럼 2,200을 깨고 더 오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려면 아무래도 기업들의 뭐 실적 장세라고 하죠. 이 가시적인 실적이 좋았다라든가 내수 소비가 좀 늘었다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지금은 많이 올랐으니까 한 차례 정도 고정되는 타이밍에 주식 투자하실 분들은 그때를 노려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금융당국에서 일명 금융 5대 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데 얘기했었죠. 어제. 예. 어제는 그 보험 사기에 대한 예. 대책이 나온 모양이에요. 예. 그전에 이제 주말에는 대포통장 나와가지고 왜냐면 보이스피싱이 결국은 한 번 오는 게 대포통장이니까 이걸 뿌리 뽑겠다는 거고요. 어제는 5대 악 중에 하나인 보험 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왔는데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 뭐 다 제대로만 된다면은 근절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은요. 이 보험 사기를 저질렀던 전과자는 이제 앞으로 금융질서 문란자라는 이제 타이틀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보험 가입도 제한하고 이 사람들이 뭘 할 경우에 끝까지 추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례를 봤더니 한번 보험 사기를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또 하게 돼 있다. 뭐 이런 분석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리비 기준이 모호한 거 아주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자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주겠다. 또 이 나이롱 환자들 뭐 질병 상해인데 전추 2주, 3주 이런 병이었을 때 이거를 입원을 어디까지 받아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여유 있는 서울 신촌에서 시작합니다.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호개역이 주는 출퇴근의 여유와 아현 부가현 뉴타운 2만여 세대 대규모 주거타운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 서울의 도심을 가까이 이편한 세상 신촌 4월 분양 문의 1899-7447 대림. 태혁이요? 그건 저 아니잖아요. 김우빈다운 연기 누가 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일은 제가 해야죠. IS 동서처럼. 건설에 대한 A부터 Z 시스템. 이것이 IS 동서의 완벽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주의 건설회사 IS 동서. 수지야! 광교야. 수지와 광교가 만나는 시간 걸어서 3분. 수지에서 광교까지 다 누리는 레이크풀의 수지. 교통, 생활은 기본. 신세계 건설이 짓는 중소형 특화 설계까지. 레이크풀의 수지. 지금 만나보세요. 4월 오픈 1688-8018 KB 부동산 신탁.
막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죠.